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잠깐 마저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을 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뿐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3차를 1차로 나누었으니 당연히 어떤 2차식이 있을 거고 1차로 나누었으니 이 나머지는 상수, 어떤 r값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얘를 교과서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 r 어떻게 구합니까? 진짜로 얘 나누기 얘를 하자고요? 이 나누기로? 혹은 조립제법으로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누기 정리를 더 확장하면 여기가 막 다 2차도 여기가 뭐 2차이고 여기가 상수 1차식일 때도 있고 3차이면 2차식일 때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공통 원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항등식이에요. 그러니 이 상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항등식은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큰 단원의 이름은 뭐예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항등식이 훨씬 더 큰 단원의 개념이에요. 항등식은 목표가 뭐였어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고요. 그쵸? 항등식의 목표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개수를 비교하거나 싹 전개해서 아니면 어떤 숫자를 넣어서 수치대입법이 있다. 이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어요. 맞죠? 맞죠? 1단원에서 요 앞에 유형 1에서 내내 그걸 연습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이 1 넣어요 외우지만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그 큰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쨌든 얘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야 얘가 1차니까 여기 2차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얘가 1이니까 여기가 이거라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 그러면 여기 뭐예요? 몰라요. px 더하기 q 이쯤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을 싹 다 전개하세요.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 어차피 지금 최고차항은 맞춰져 있고 2차항, 1차항, 상수항 3개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PQR 3개죠. 3개를 비교하니까 값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으로 푼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요구하죠. 이 책에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마치 뭘 집어넣는 것처럼 외우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숫자를 집어넣어도 안 풀리게 만들겠죠. 그러니 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이 생각도 할 줄 알지만 이게 너무 귀찮으니 집어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즉 이 식을 fx라고 넣으면 f1 값이 곧 나머지다 라는 거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세요. 1 빼기 3 더하기 5 더하기 2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고 r만 남습니다. 이런 뜻이죠. 됐어요? 집중해요. 집중해요. 네. 답은 5예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8x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을 2x 더하기 1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게 끝이에요. 물론 선생님 여기를 뭐 개수 비교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얘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도 구할 수 있고. 근데 나머지만 구하는데 특화된 방법이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풀지 마시고요. 네, 집중하세요. 네. 숫자를 넣었을 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보세요. 식변형하는 거 많이 봤을 텐데 거꾸로 말하면 숫자가 넣어서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 변별하는 문제로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등급을 가르는 이제 아주 뭐 예를 들면 20문제 중에 위에 한 5문제쯤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 밑에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죠. 네, 가볼게요. 얘는요, 또 똑같습니다.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6이래요. 아까는 여기를 다 알려주고 나머지를 물었고요. 이번엔 나머지를 알려주고 a가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죠. 그쵸? 네, 뭐 이 구조는 지금 계속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제발 F1은 0이에요. F5는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그건 익숙해지면 하면 되는데 식을 한번 써보고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처음에 좀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네. 얘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R1, R2가 같다라는 말이죠. R1, R2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거죠. 그러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게 같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사실 익숙해지면 이 동작이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는 거 마이너스 2는 게 같네 이렇게 끝나는 게 맞죠. 하지만 중간 단계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뒤에 가면 못할 거니까. 뒤에 좀 이제 어려워지면. 자, 이번에는 얘를 x 더하기 3, x 빼기 1이라는 얘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래 놓고 이상한 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얘는 식 자체를 아예 못 구하죠. 얘를 x 빼기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우리는 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있고 구해야 되는 식이 있죠. 뭐 어디를 먼저 볼지 항상 고등학교 때는 양쪽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는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양쪽에서 접근해야 만나는 문제도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는요 그냥 방향이 다 단방향이에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고등학교는요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될지 구하는 놈이 뭔지를 봐야 될지를 좀 다 넓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해석해 보자면 야 구하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나 여기서 1밖에 못 넣거든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없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즉 이 값을 구하면 r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식에서는 뭘 할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역시 우리가 얘를 모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이 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1을 집어넣으면 8. 네.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마이너스 12가 답이겠죠. 그쵸? 네. 실제로 문제를 조건식, 주어진 식, 조건식, 구하고자 하는 식, 이렇게까지만 쓸 줄만 알면 나머지는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스텝 1이어서요. 이 구조 집어넣어서 다 풀릴 거예요. 다 풀릴 거예요. 스텝 1이면.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면 변형식이 나올 겁니다. 자,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4래요.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6이래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fx를 x 더하기 2 x 빼기 3으로 얘로 나누면
분명히 어떤 몫이 있을 거고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얘가 나머지다. 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먼저 이 조건식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f-2는 4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죠. 됐어요? 이 조건식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f3은 마이너스 6이다. 됐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정말 여기하고 딱 들어맞게 문제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런데 이 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가 4니까 요거 하나. f3은 3a 더하기 b 마이너스 6. 네, 요걸 연립하면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죠. 네,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가 나머지 rx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에요. 네, a, b 값 연립해서 구해보세요. 끝. 넘어갈게요. 자, 똑같은 문제 구조예요. fx를 x 빼기 2,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2예요. gx를, 자, 이제 이 구조가 너무 단순하니까 자꾸 저기 fx, gx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 숫자를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는 x에 x 더하기 2 q2x x 빼기 5래요. 됐습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보지 말고 조건식만 먼저 이번엔 해석해 볼까요? 자, 조건식 바로 해석하세요. f2는 2이다. f-2는 2이다. g0은 마이너스 5이다. g-2는 마이너스 7이다. 네, 이게 실제로 주어진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구하라는 건 뭡니까? 구하라는 걸 써보면 3의 fx 빼기 gx,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겠죠. 3배의 f-2 빼기 g의 마이너스 2. 얘가 r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이게 문제를 이렇게 끼워 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아예 줬으니까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3. 그런데 이번엔 다항식 qx는 얘를 의미해요. 이 qx가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q1x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가 2. 구하라는 건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먼저 써볼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f1은 마이너스 3.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q3은 2. 그쵸? 구하라는 건 뭡니까? r이거든요? f3이 r이에요. f3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도 f3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q3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1밖에 못 넣었던 이유는 이 qx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1을 넣어서 이 qx를 없앴던 거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qx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q3을 아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f3은 3 집어넣으면 2배의 q3 빼기 3. 그런데 q3이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f3은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 f3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도 1이에요. 됐죠? 자, 이번에는 fx를 x제곱 더하기 2 몫이 qx, 나머지가 3x 더하기 5. 그 다음 fx를 저거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거 인수분해 x 더하기 1 x 빼기 3 q1x
q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쓸 수 있는 거 다 써볼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q-1을 구하라는 건데? 그쵸? q-1은 못 구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f-1은 마이너스 4고요. f3은 0이에요. 그쵸? 근데 q-1을 구하려면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얘를 알잖아요. 됐어요? 그러니 3배의 q-1이 마이너스 6이어서 q-1은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계속 이제 비슷한 과정이에요. 95번 한번 식을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나머지 정리가 여기까지고요. 요 나머지 정리를 우선 잘 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뭐 더 깊이 안 갈 거예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요. 네. 네. 거기까지 하시고, 그 유형문을 마저 푸셔야 돼요. 네. 유형문을 쭉 푸셔야 됩니다.